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건강 전문가 건강장수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냉방병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현황부터 냉방병과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장수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상보다도 심각합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여름철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수천 명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유행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파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대규모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하루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아 돌파 감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건기구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각국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요인이 두드러집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여름철 대규모 이동과 모임입니다. 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고 다양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휴양지에서는 감염 전파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들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다르게 더 빠르게 전파되고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감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덜 가지게 된 점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파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은 과거와 비교해 몇 가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들은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 후 23일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났다면 변이 바이러스는 더욱 빠르게 증상을 일으키고 감염 초기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상의 다양성입니다. 초기 코로나19는 주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었으나 변이 바이러스는 이외에도 소화기 증상, 피부 발진, 두통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가 격리나 검사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돌파 감염의 증가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에 대해 저항력을 갖고 있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냉방병과 코로나19의 증상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냉방병과 코로나19는 두통, 피로감, 몸살 등의 공통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서 냉방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19와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고열, 기침, 호흡곤란, 후각 및 미각 상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소화기 증상이나 피부 발진 같은 비정형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냉방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적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병은 주로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거나 직접적인 찬바람을 오래 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피로감 등이 있으며 실내에서 증상이 악화되고 바깥에 나가 따뜻한 환경에 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보다는 냉방병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다가오는 개학 시즌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면 개학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손 씻기와 소독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실 내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학교는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를 받은 학생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를 자제하고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차원에서도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격리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과 면역력 관리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은 코로나19의 중증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학생이 접종을 받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학 전후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도 필수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철이 끝나면 코로나19 대유행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휴가철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오면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가철 이후에도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행 후에는 자가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고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도 과거와 비교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방역 수칙이 더욱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의 종류와 착용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KF94와 같은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가검사 키트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쉽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여행 전후나 대규모 모임 후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완벽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파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미한 증상이나 무증상일 경우 출근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경미한 증상이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특히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진된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치료제와 자가검사 키트의 공급 상황은 어떨까요? 치료제의 경우 과거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는 제한된 양만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검사 키트의 경우도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일시적인 품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보건당국이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각 가정에서는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냉방병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에어컨 사용 시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상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온도로 에어컨을 설정하면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해 몸이 급격하게 냉각되어 냉방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12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냉방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냉방병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 수칙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 씻기와 소독.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등 손이 오염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 동안 꼼꼼히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의 핵심 도구입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1.5m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밀집된 공간에서는 더욱 철저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과 예방접종 후 관리.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받으시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돌파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와 냉방병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고 철저한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냉방병도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니
에어컨 사용에 주의하며 건강을 유지하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